자, 11월, 12월 과정이 입문 과정인데 이 입문 과정은 도시개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보게 되면 책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간단하게 신도시 생각합니다. 신도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그 절차를 정하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의 큰 흐름이거든요. 큰 흐름은 자, 이게 지금 우리 도시다.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 데다 우리가 신도시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국가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다 신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먼저 신도시 발표를 할 거예요. 신도시 발표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신도시를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신도시를 뭐라고 하냐? 정확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두 번째, 이런 지역 상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지역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똑같은 신도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따라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그 말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 줘야 돼. 방향.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줄여가지고 개발계획 그럽니다. 줄여서 시험 문제는 개발계획.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만든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동시입니다. 동시. 구역 지정과 동시 방향이 같이 나요. 그러니까 구역이 딱 고시되면서 계획도 동시에 같이 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맞춰서 공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는 이 방향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고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승낙받는다. 이걸 또 뭐라고 쓰냐? 사업계획서 쓸 때는 우리는 실시계획이라고 씁니다. 사업계획서 쓸 때는 실시계획. 승낙을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인가. 승낙해서 말린다. 고시.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나야 돼. 실시계획은 어디에 적합하게 만든다?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 무슨 계획이요? 사업계획서. 인가가 뭐라고요? 승낙. 사업계획 승낙이 떨어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기는 뭐 합니까? 사업해야지. 사업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가지냐? 사업 시행 방식이 다시 세 가지 나요. 무슨 방식으로 할 거냐? 대부분 옛날에 우리나라 신도시 만들 때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나가, 보상 주고 나가, 쫓아내고 땅 뺏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요? 수용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거냐? 두 번째, 요즘은 수용, 사용보다도 요즘은 최근에는 환지를 많이 써요. 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세 번째, 두 가지를 섞여서 하자. 혼용 방식을 할 거냐? 그게 세 가지요.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인데, 수용, 사용 방식은 앞전에 우리가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무슨 법이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무엇이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뭐라고요? 아니 따라서 좀 해보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가 그 법에 있다고.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공치법이야.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수용, 사용을 배운다고. 근데 그 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세히 배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대충 합니다. 그러면
환지, 환지. 환지가 무슨 뜻일까요? 환지가? 환지. 네. 바꾸는 거. 지. 무엇끼리 바뀐다? 땅끼리 바꾼다. 땅끼리. 환지가 뭐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 지역의 토지가 땅 모양새가 땅이 이렇게 필지가 이런 식으로 완전 피카소 그리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토지로서 이게 이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의 이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진시킵시다.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바꿉시다. 어떻게? 쫙 해가지고 자, 저 지역을 이러고 다시 바꿔요. 일단은 이 지역을 갖다가 쓸모있게 하려면 이렇게 싹 더해요. 싹 더했다. 더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다시 나눠요. 나누는 거 뭐예요? 분할. 그러면 이제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있죠. 여기에 값이 이렇게 원래 땅이 여기 가지고 있었어요. 너 끝난 다음에 이 땅 준다. 이게 뭐인가? 이게 환지 방식이요. 이 땅 대신에 이 땅 준다. 땅끼리 바꾼다. 이게 환지 방식. 요즘은 이 방식을 많이 쓴다고, 환지 방식을. 옛날에는 수용했는데. 환지 방식을 하면, 자, 공사하기 전에 갑이 터지고 가지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갑한테, 끝난 후에 갑한테 땅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막내는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왜 들 의견이 틀려요? 그때는 뭐라 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갑한테 물어보세요. 갑한테. 갑이 주라 그러면 줘야 되고, 난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줘야 될 것이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갑한테 물어봐야지.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받겠답니다. 그러면 줄 것이고,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줄 것이고. 몇 평 줄까요? 갑이 몇 평 가지고 있어요? 100평. 100평 가지고 있어요. 끝난데 몇 평 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쓸모없는 토지가 쓸모있게 바뀌었으면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공시설 용도를 많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끼리 바꿔주는 누군가는 이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행자. 아니 얘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그것저것 빼고 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평 가진 애한테 100평 줄 수 있다 없다? 없다지. 몇 평만 줄까요? 60평만 주십니다. 60평만. 불만 있어요, 없어요? 100평이 평당 이게 평당 3만원짜리. 그럼 얼마짜리? 지금 300만원인데, 60평은 평당 5만, 평당 8만원짜리. 얼마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없죠, 불만이. 면적을 보지 말고 가격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높다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기 갑한테 줄까요, 말까요? 몇 평 줄까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한 60평 줄 거를 예상했는데 10평 준답니다.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줄까 말까 준다. 몇 평 줄까?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 이걸 보고 환지계.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 환지계를 만들어서 먼저 중간에 처음에 갑한테 60평 줄게. 그러니까 갑이 아싸 60평 기다리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미안해 내가 계산 잘못했는데 너 10평이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 못하게 환지계를 만들어 딱 못 박은 거야. 그게 환지계 인가. 환지계 인가가 떨어지면 비로소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비켜라 사업하게.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단점이 뭐냐? 최대 단점이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단점이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보통 신도시 만든다고 발표하고 기간이 보통은 10년 이상 한다고, 오래 간다고. 혁신도시 발표한 적 언제입니까? 2002년, 2003년인데 2002년 때 내가 나가면 하겠다 해가지고 국토균형발전 전국에는 국가 수도권에 있는 관공서 전부 다 내려가고 기업도 다 내려가라 해가지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나오는데 2003년, 4년 때 나왔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혁신도시 공사 끝났나요? 이제 한참 하고 이제 한참 그러니까 공사기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땅 주기는 주는데 어디 줄 겁니까?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환지 예정지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미리 정해놓고 공사 계속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분명히 갑한테 몇 평 주리했다? 60평 주리했죠? 60평 줘야지 안 줘야죠? 줘야죠. 근데 공사 끝나고 미안하다 내가 계산 잘못했는데 네 40평밖에 안 된다. 그럼 어쩔 거예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참아야죠. 참아야 돼요? 아니면 가서 엎어야 돼요? 엎어야지. 책상 들어 엎어야지? 엎어야지. 그래서 자 60평 주기로 했으면 몇 평 줘야지? 60평 줘야지. 뭐합니까? 환지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해야지 환지 계획과 다르게 환지 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딱 나오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을 할까? 지정권자가 누굴까? 찾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누굴까?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걸 찾아가고 세 번째 어디서 지정하고 대상 지역 그리고 면적 얼마일까? 지역하고 면적을 보고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찾아보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다섯 가지를 쫙 정리해야 돼.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첫 번째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을 하느냐 수립 시기를 보고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보고 다음에 세 번째 개발계획은 누가 어떻게 변경하는가 변경 절차 보고 네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받는 경우 있습니다. 동의 기준 얼마인가 보고 다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만들자, 자족도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잘 보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둘이 동시라고 동시 이렇게 정상적인 구역이 발표되면서 개발계획이 동시에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정리하는데 보통 시험 문제가 여기서 두 문제나 세 문제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정에서 주로 한 문제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이 주로 한 문제 나오고 환지 방식이 주로 두 문제 반드시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 몇 문제 나오냐 그러면 6문제 나오면 보통 문제가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면 3문제는 쉽고 3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를 우리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합격하려면 3문제 맞춰야 되는데 이번 26개 시험은 특이하게 6문제 다 쉽게 내버린 거예요. 특징이. 공법은 어려웠는데 도시개발법은 또 특이하게 다 쉽게 내가지고 누구든지 다 맞추게끔. 이번 시험은 또 그런 식으로 냈다고.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씩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 보게 되면 책의 189페이지 1번 목적인데 이제 책에다가 줄 끌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절대 볼펜 쓰지 말고 연필. 볼펜 쓰지 말고 형광펜 쓰지도 말고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책 또 사면 되지. 그러려면 써요. 책이 한 번 사지 무슨 두 번, 세 번 사냐. 그런 사람들은 연필 써야지. 볼펜 쓰지 말고 줄 끄세요. 그러면 끄란 데만 끄야 돼요. 줄 끄세요. 엉뚱한 데 분명히 엉뚱한 데 끄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면 전혀 줄 그어놓은 부분이 그게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 부분만 잘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줄 꺼놓으면 앞에도 제가 수업하다 보면 5월달쯤에 자 11, 12, 1, 2, 3, 4 5월달쯤에 앞에서 설명하면 혼자 수업 듣다 혼자서만 책 보고 낄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그런 사람 보인다고. 혼자 책 보다 자기 혼자 막 웃고 있는 사람 속으로. 앞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도시관리계 2반자가 여러분 도시관리계 2반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라 쓰냐 그러면 위반자가 저는 앞에서 분명히 뭐라 했는데 2반이라 했는데 2반자라 했는데 처음 모를 때 위반자 쓰다가 1월달 3월달에 몰래 자기가 잘못 쓴 거 5월달 가면 알아요. 혼자 웃는 거예요. 뭐라 위반자로 써놨는데 앞에서 뭐라 했는데 2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게 연필이면 빨리 지워버리면 되는데 볼펜이면 지우도 못하고 누가 보면 쪽팔린 거고.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연필. 일단 연필 하다가 내용을 웬만큼 알게 됐을 때 3, 4월 달에는 볼펜 써도 괜찮고 5, 6월 달에는 형광펜 써도 괜찮고 그때 가게 되면 그전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형광펜은 딱 필요한 데만 딱 찍어야 돼요. 형광펜은 이 책을 딱 폈을 때 189페이지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을 확 띄는 그게 형광펜 칠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근데 별 생각 없이 제가 몇 년 전에 4년, 5년 서울 강북에 가면 강북 박문가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연세 드신 남자분이 앞에서 제가 책을 읽어주니까 책을 읽으면 그대로 따라가지고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봐봐요. 1번 목적 시험에 안 나니까 안 읽어주고 영어의 정의에서 1번 더지기발 교육 시험에 안 나오고 2번 더지기발 사업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더지기발 사업이란 더지기발 교육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전모정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고 읽을 테니까 형광펜으로 샥 치는 게 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광펜은 포인트만 줄 거지 왜 아무 데다 줄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 교수님 나 신경 쓰지 말고 수업하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뭐 말 안 듣겠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갖다 뭐 온통 칠한다고. 그 다음에 갔으니 1월달 이러고 3월달 가니까 또 읽으니까 또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그때는 색깔을 바꿔서 이제 이색 이러고 또 딱 칠하는 거예요. 5월달 가니까 또 칠하는 거 또 바뀌는 거예요. 이색이요. 이러고 칠하니까 나중에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 세 가지 색이 혼합되면 그 형광펜은 까만색 됩니다. 까만색. 글씨가 안 보니까 아니 근데 글씨는 보입니까? 글씨는? 왜 그렇게 줄 긋는 걸 좋아하냐고. 포인트만 줄 거야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끕시다. 한 대만 끕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읽는다고 줄 끄지 말고 폼재지 말고 줄 끄세요. 꼭 그 말 때문에 꺼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 몇 가지 기능이요? 보이시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많다 그래야지. 언제 세고 있냐 이걸 갖다가 많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주거, 상업, 산업 하나 빼서 틀렸다 이런 거 안 쓰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 이러고 읽어야 돼요.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기능 만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이다. O의 X요? X. 주거 기능 주거 기능 등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되는 것이 등 그랬으니까 뭐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만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1번 뭐가 나왔습니까? 개발계획 동시에 같이 읽으니까. 자, 개발계획이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 잡습니다. 방향.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수리권자인데 1번 지정 전 수립이 원칙.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원칙은 전이 아니고 구역 지정과 동시입니다. 전이니 동시니 그 1번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자 할 때 계획을 만듭니다. 2번 단계적 수립의 예외. 2번이 중요한데 해필이면 올해 시험에 한 문제 났으니까 이번에 났으니까 내년에는 한 문제는 안 나오고 지문 하나 나와요. 지문 하나. 똑같은 걸 연속 2번 안 내니까. 그래서 단계적 수립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줄 거 봐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공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줄 거 봅시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박스에 5개 쫙 있는데 그거는 암기해야지 그거를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면서 원칙은 구역 지정 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다. 그 적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였어. 이거를 나중에 암기한다고. 첫 번째가 뭐라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 줄 거 났죠? 개발계획 공모. 그리고 박스 몇 개 있어요? 5개. 그런 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암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라고? 원칙은 구역 지정 시 하는 게 원칙이나 일정한 6개는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거기가 어디냐? 나중에 이걸 암기하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거리번 개발계획 안 공모 그런 것은 5월 달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요. 스스로. 옆에 3번 개발계획 변경 얘는 또 잘 나와요. 자, 줄 거예요. 지정권자는 직접 거기까지. 지정권자는 직접 거기까지만. 또는 관계 중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시행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줄 겁시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집에서 읽을 때는 그 부분만 읽어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벌써 나왔죠. 변경. 변경은 개발계획은 누가 만든다고? 지정권자. 여기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로 한다?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만드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고 뭐 받아가지고 요청 받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쉬워요.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요청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발계획 수립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자, 동의입니다. 동의는 뭐냐 그러면 잘 봐요. 이번에 여기에다 뭘 만듭니까?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드는데 자, 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이게 뭐라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뭘 받으라고? 주민 동의 받으라. 주민 동의. 생각해야 돼요. 자, 수용 사용 방식일 때 주민 동의 받겠냐? 환지 방식일 때 주민 동의 받겠냐? 수용 사용 방식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할까요? 떠나갈까요? 돈 받고 떠나가겠죠. 이주하겠죠. 주민들 떠나가고 환지 방식은 어쩐다? 거주한다. 이 주민들은 수용 사용 방식은 싫어도 돈 주고 나가래. 쫓겨나는 거야. 싫어도 나간다고. 쫓겨나는 애들한테 떠나가는 애한테 야야 가지 말고 잠깐 수덥 가는데 수덥해놓고 야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런 개발계 만들려고 하는데 너 동의 좀 해라. 뭐라 하겠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나는 어쨌건데 어차피 안 살고 떠나갈 건데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동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환지 방식은 주민들이 거기에 다 산다 안 산다? 산다.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건데 이 사람이 원하는 신도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만들지 마라. 주민들이 거주할 거니까 주민들은 개발계에 대해서 뭘 받으라? 동의 받으라. 이거예요. 무슨 방식이면 동의가 없고 수용 사용 없고 환지 방식이면 동의 받는다. 얼마 받을 거냐? 얼마 받을 거냐 그러면 개발법은 잘 들으세요. 개발법은 토지 면적이 나오면 항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가 나오면 항상 2분의 1이요. 면적은 무조건 얼마고? 3분의 1이고 총수는 항상 얼마다? 2분의 1이다. 개발법은 면적은 항상 얼마? 3분의 1 총수는 항상 얼마? 2분의 1 헷갈려 안 헷갈려요? 다시 도시개발법은 항상 면적이 얼마? 3분의 1 총수는 항상 얼마? 2분의 1 헷갈리냐고 안 헷갈리냐고? 안 헷갈리지. 3분의 2, 면적이 5분의 4, 4분의 3, 2분의 1 그럼 헷갈리겠지만 하나밖에 없다니까 면적 얼마라고? 3분의 2,
총수는 얼마라고? 2분의 1. 수험생이 안 헷갈리면 출제위원도 내지도 않는다는 얘기요. 헷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거라고 숫자 암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 암기 하면 안 되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한다. 와를 갖다가 와를 뭐로 바꾸느냐? 또는 이러고 바꾸는 거예요. 숫자를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함정 쓴다? 또는. 잘 봐요. 자, 원칙입니다. 2번에 1번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과 수입을 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된 지역의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다. 면적 얼마라고? 3분의 1. 총수는 얼마라고? 2분의 1. 포인트는 뭐라고? Y예요. 와. Y에다 동글뱅이 쳐놔야지. 와가 또는 바꿀 테니까 그걸 보라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자 있잖아요. 와. 그게 함정이라고. 환지 방식 시행하기에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또한 같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그러지 않는다. 의미 없고 2번에 1번 예외 1번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할 때 이제 줄 거 없이다.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줄 거야 돼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동의받는데 시행자가 누구만 안 받는다? 국가, 지자체면 안 받는다. 결론. 시험 잘 나와 이 부분은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그래서 동의 기준은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결국 환지 방식 할 때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숫자 함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가 함정이라고? 와가 함정이다. 와가. 거기를 잘 보라고. 단 시행자가 누구면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잘 나온다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3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런 거는 3월달에 합니다. 3월달에. 자 큰 3번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개발계획 내용. 박스 개발계획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빨리 세봐요. 또 세고 있네. 몇 개 있다고? 많다. 진짜 몇 개예요? 진짜 몇 개예요? 진짜 많다 그래야지. 무슨 17개냐고. 17번 봐. 17번. 그 밖에 대통령령 다 적어놓으면 수십 개 된다고. 수십 개. 알 수가 없다고 이것은.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뭐라고? 개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 있다고? 많다고. 근데 문제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있는 거 빼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하나 써요. 답을 암기해. 답을. 개발계획 내용 옆에다가 192페이지 옆에다가 뭐가 없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가 없다?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 그걸 암기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래서 연필로 하라고. 연필로. 볼펜 하지 말고. 어디다 쓰라고 지금. 192페이지 밑에 3번 개발계획 내용의 양과 1번 내용 거기에다가 뭐 쓴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쓰고 본인만 알게끔 표시해요. 뭐만 없다고. 지구 단위 계획 뭐 없다고. 다른 건 다 있다고. 자,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 계획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래야지. 생각하지 말아요.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 계획 포함되어 있다. 환경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생각해보고 초고속 찾아봐요. 개발계획 있는 찾으라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있어요? 있다며.
예. 대밖에 그러지 말고 27번 그랬지. 27번. 어떻게 할까 27번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물어봤지. 뭐 빼고 다 있다고? 지구단위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첫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구단위. 얘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나오는가 좀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92페이지. 192페이지 박스 위에 개발 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줄 긋습니다. 13부터 16까지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줄 끊어야 돼요. 13, 14, 15, 16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할 수 있다. 그게 또 시험 문제예요. 그럼 13, 14, 15, 16이 뭐냐? 13 뭡니까? 도시개발계획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그 키 동그라미 치고 키 동그라미 쳐놓고 도시개발계획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키 동그라미 쳐놓고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계. 두 번째 수용 사용 사에 있다 동그라미 사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 정착과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어업 권리 과학권 어업권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 등이 있으면 그 세부 목록. 세 번째,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대치고 임대주택의 동그라미 잡고 읽는 거예요. 임대주택 등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 임대주택 등 세입자의 생활 안정 대책. 네 번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계, 순환개발 등의 순치고 순 동그라미 잡고 순환개발 읽어보면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수용사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 그리고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그 네 가지가 구역 지정 후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또 어려운 시험 문제였어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암기한다고. 첫 번째 뭐라고? 기. 두 번째 사. 세 번째 대. 네 번째 순. 반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순, 대, 사, 기. 순, 대, 사, 기. 순, 대, 사, 기. 반복이지. 순, 대, 사, 기. 순이 뭐냐? 순환개발. 대가 뭐라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사가 뭐라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기가 뭐라고? 기가. 구역 밖에 기반 설치. 구역 밖에 기반 설치. 순이 뭐라고?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 사.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부담계. 그런 식으로 암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문제 풀리니까. 그러면 이제 3번 수립기준 뭐 그런 거는 지금 안 봐도 되고 지금 볼 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발 계획이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 끝낸다고.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나중에 할 것이고 이게 개발 계획. 그러면 이제 194페이지 2번 구역 지정이죠. 어디로 갑니까? 1위 가게.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자, 구역 지정입니다. 원칙 1번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아주 중요 부분이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냐? 지정권자. 올해 시험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얘는 중요 부분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원칙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원칙은 누구다? 시도, 대도시. 다른 데서는 참 문제 특이해요. 출제위원들이. 다른 데서는 원칙, 예외 이러고 안 물어보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 물어요.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냐. 원칙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시도, 대도의 시장이다. 암기해야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외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암기하면 그만이야. 암기하면 별것도 아니요. 원칙은 누구라고? 시도, 대도시. 예외는 누구라고? 국장.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읽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시도, 대도의 시장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시도, 대도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2번 협의. 협의를 나중에 신경 써요. 협의. 협의가 뭐냐? 이렇게 시도, 대도의 시장이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둘 이상 되는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뭐예요? 둘이 모여서 뭐 합니까? 협의해서 잘 봐요.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요. 잘 봐봐요. 이거 뭐라 나왔어요? 구역 지정 줄 거네요. 구역 지정 할 자를 정한다. 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구역 지정 할 자. 구역 지정 할 자를 정한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하자고 이긴 사람이 간다는 게. 구역 지정 할 자를 정한다. 2번 예외입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죠. 올해 시험 문제는 그게 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한 문제 또 나왔으니까 내년 가면 한 문제 또 내면 안 돼요. 내고 싶은데 지문 하나 내야지. 지문 하나 그러면 한 문제 내면 안 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 잡아야지. 국.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중.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정부 주구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네 번째, 시도, 대도의 시장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 줄 거놓고 협의. 다섯 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 줄 거고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줄 거 나왔죠? 근데 어디 가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는가? 204페이지. 책 204페이지 봅시다.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자 시행자 등 1번 시행자 지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 지정한다. 자 박스에 먼저 뭐가 나왔어요? 공공사업 시행자. 밑에 뭐가 나왔고 민간사업 시행자. 그리고 또 공동출자법인 세 가지요.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공동출자법이냐. 공공시행자에 누가 있습니까?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누가 있는가? 공공기관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토이트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다 누가 만든 공사요? 국가가 만든 공사예요. 국가가 만든 공사. 3번은 정부 출연기관. 누가 있는가? 안 봐도 돼요. 4번은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자체가 만들었어요. 공사가 2번에도 공사가 있고 4번에도 공사가 있는데 2번에 있는 공사는 어디서 만들었고? 국가, 정부가 만들었고 4번에 있는 공사는 누가 만들었고? 지자체가 만들었고. 그래서 시행자 1, 2, 3, 4 그 4명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공시행자다. 공공시행자. 개발법은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 4명이 공공시행자예요. 4명이 공공시행자.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4명이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봐보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잘 들어요. 시행자 2번하고 3번은 2번이 누구라고요? 공공기관. 3번 누구라고? 정부출연기관. 2번,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합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안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다시 책 194페이지 194페이지 박스 3번 다시 읽어봐요. 박스 3번 뭐라고요? 공공기관의 장 시행자 몇 번? 2번이지. 정부 출연기관의 장 시행자 몇 번? 3번이지.
아까 시행자 1, 2, 3, 4 읽어봤잖아요. 1번이 국가지자체고 2번이 공공기관의 장이고 3번이 정부 출연기관이고 4번이 지방공사고 그러니까 시행자 2번, 3번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장한테 제한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뭘 물어보냐 그러면 지방공사가 30만 이상이면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장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1번 줄권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번 어디다 줄 거어요? 박스 안에 1번 아까 줄 거라 했잖아요. 어디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할머니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두 번째는 어디다 줄 거였어요? 중. 세 번째는 어디에다가? 정부. 네 번째는요? 협의. 다섯 번째는 긴급. 읽어봐요. 뭡니까? 국중, 정부, 협의, 긴급. 말 돼야 안 돼요? 국중, 정부, 협의, 긴급. 말이 좀 안 되죠? 순서를 좀 뒤집시다. 순서 때문에 이렇게. 이러고 하면 중국이면 되네. 중국, 정부하고 긴급히 뭐 해라? 협의해라. 이런 말 되네. 바꿉시다. 그럼 이제 중국, 정부와 긴급히 뭐 한다? 협의한다. 중이 뭐라고요? 중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 한다? 요청한다. 국이 뭐라고? 국가가 개발한다. 정부가 뭐라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 긴급은 뭐라고? 천재지변 긴급해야 되겠다. 협의는 어쩐다? 시, 도, 대도의 시행 간의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시험도 너무 쉽게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 또 좀 몇 년 지나야 되니까 분명히 또 지문 하나만 빼서 쓸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번 지정 요청. 그건 지금 볼 때가 아니고 2번 지정 대상 및 규모. 그거는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지정 대상 지역하고 규모가 면적인데 암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암기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96페이지 3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 사업하다 이렇게 지금 자 필요하면 하나를 이렇게 두 구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분할도 되고 결합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정 절차. 얘는 지금 볼 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넘어가요. 목차만 볼게요. 목차만. 봐봐요. 197페이지 1번 뭡니까? 지정하기 뭐하고? 기초조사. 조사 한번 해보고 2번 뭐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넘겼더니 3번에 1번 봐요. 3번에 1번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심의가 먼저예요? 협의가 먼저예요? 심의가 나중입니다. 아직도 협의 그러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옆에 페이지 큰 4번 뭡니까? 지정했으면 뭐하고? 고시하고. 무슨 얘기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이 내부 결정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한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 절차 잘 써놨네.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 지정고시. 4번 이제 지정효과. 4번에 1번 의제사항. 얘는 중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지금은 거기까지. 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2번 지형등의 고시는 단 한 번도 안 나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됐다?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제에다 뭘 만듭시다? 신도시.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이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하면 신도시.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이 얘기. 관리지역에다 뭘 지정했더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더니 이 관리지역 이 부분이 자동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된다고. 도시지역. 고개 드시고 개발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획을 지정해야 돼요. 지정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인정해줘요. 차라리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된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서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고 도시개발구역 이러고 딱 지정하면 현재 무슨 지역이라고? 농림지역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개발입니까? 개발. 자동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된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좌우지간 도시개발 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행위자인데 행위자는 이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읽어볼게요. 1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령 권고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가 뭡니까? 아까 했죠? 물, 하나 또 있죠? 뭐? 죽이 뭐예요? 죽목의 벌점의 식재.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하지 마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뭐 하지 마라?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다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만듭시다. 과연 여기가 신도시 맞을까요? 신도시 맞을까요? 먼저 뭘 한번 해보고 기초조사를 해보고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뭘 듣자? 의견 듣자. 의견을 청취하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처가 뭐 좀 하고 협의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심의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지정해서 뭐 한다? 공고한다. 알려준다. 그럼 이제 알려주면 여기서 주민들이 가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구나. 라는 걸 주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의견 들어보는 거고, 이제 지정이 됐다고 고시했어요. 고시가 뭐라고요? 알린다니까. 주민들은 신도시 발표난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러면 이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앞으로 뭐 하지 마라? 개발행위 하지 마라.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 하지 마라? 건물, 개발행위 하지 마라.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앞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안 된다?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신도시 만들려면 이 땅을 사야 되겠는데 총 얼마 예상했는데 100억을 예상했는데 다 여기다 건물을 있는 데로 다 지어놓으면 보상가가 100억이 1000억이 돼도 안 된다고 이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철저히 개발 못하게 막아라. 어디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국민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하기만 하면 어쩔 것이다? 처벌할 것이다. 라고 딱 막아놓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네? 더 하려고. 장점.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 뭐라고? 꼼수? 꼼수가 무슨 장점이야, 꼼수가. 잔머리? 좋게 얘기해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거기 뒤져봤어요? 안 뒤져봤어요? 전 세계 지능지수 IQ 테스트 대한민국 몇 위든가? 2위든가요? 항상 우리는 1, 2, 3위 안에 대한민국 항상 1, 2, 3위에 있다고.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석유 수출한다고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수출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 대단한 사람들한테 자 기초에서 합니다. 주민 여러분 여기서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다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생각은 어째요?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주민들이 가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봐요? 안 봐요? 보지. 보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가서 보고 딱 보고 정신없이 간다니까. 정신없이 가서 뭐예요? 막 나무 심어요. 나무 이거 안 맞습니까? 나무 심어놓고 막 벌통 갖다 놓고 벌통 엉뚱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거기다 막 흑염소 갖다 놓고 밥도 앉아서 반은 죽어요. 위례 신도시 안 맞습니까? 왜 벌통 전국 벌통이 아니 벌이 있으려면 아카시아 이런 뭔가 좀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도 없는데 벌통을 다 갖다 놓고 취재 기자가 가봤더니 비닐하우스 안에 염소가 있는데 서너 마리는 죽어있고 밥을 안 줘가지고 닭 오리들이 한 반은 죽어있고 그런 행위를 하자는 여기서 뭐 하겠다고 그거예요? 나무 한 그릇이면 얼마 들어갔어요? 100원. 보상가 얼마 나왔어요? 500원. 몇 배 장사요? 이거 한다고. 나 여기에다 뭐 하고 나는 여기서 꿀벌을 키우고 살았다니까. 꿀벌을 키우고 나는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뭐 하고 흑염소 키워서 먹고 살았다고. 그걸로 나는 뭐 했다고? 생활했다고. 생활했잖아요. 생활했으면 자 신도시 만드니까 떠나가라. 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해야 안 해요? 해야지. 국가에서는 생활터전 만들어준다 안 만든다? 만들어줘야지. 터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 생활용지, 택지 돼요. 생활용지 뭘 준다? 택지. 여기에 누가 있었냐? 갑은 여기에서 집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 가지고 살고.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출근은 일이 하고. 뭔만 가지고 살았다? 집만 가지고 살았다. 얘한테는 뭘 줘요? 이주자 택지. 옮겨야 되니까. 너는 뭘 준다? 이주자 택지 준다.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 딱지 줘요. 딱지. 단독주택 살 수 있는 딱지. 보통 몇 프로에 산다? 분양가의 70% 산다. 70%. 남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어준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딱지라 그래요. 딱지. 우리는 딱지 장사 해야 된다고 나중에. 생활용지 택지 이것은 뭐냐? 얘는 이주자 택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주는 거고 단독주택 받을래요?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권을 줄까요? 뭔가 줘야 되니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얘는 나는 뭐하고 살았다? 꿀벌 치고 살았다. 나는 생활했잖아요. 생활. 뭐하고 살았다? 농사 짓고. 그럼 나는 생활이잖아. 생활용지 택지인데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한테 농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농지를 못 주죠. 그럼 뭐에서 먹고 살 거예요? 장사이다. 장사. 그것도 생활이니까. 그래서 뭐를 줘요? 상업용지 딱지 준다고. 상업용지 딱지. 몇 평? 7평, 8평, 9평. 한 사람한테. 그러면 7평 사서 뭐 하겠어요? 개인이 오면 안 줘요. 이만큼 주면서 뭐 한다? 자, 보통 30명, 50명, 100명 단위로 묶어서 조합 만들어요. 조합 만들면 30명이 왔다. 몇 평짜리? 9평짜리. 그럼 얼마입니까? 3, 9, 27. 몇 평 준다? 상업용지 270평짜리를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건물 얹어서 어쩌라? 거기서 먹고 사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안에서 건물 축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주민 여러분 어쩌는데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가서 본다 안 본다? 본다.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잽싸게 어쩐다? 나무 심는다.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의견 정치가 있는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겠다. 잘 봐요. 행위제한에서 1번 개발행위 허가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그 다음 나왔죠?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박스 바이 박스, 건, 물, 죽 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런 얘기요. 지금은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공사 못할 사태 벌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뭐 재물포 어디 가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이 나왔냐? 이 땅 하나에 땅이 몇 평입니까? 100평인데 땅 가지고 있는 애들 나중에 전부 다 뭐 나온다고? 보상 나온다고, 보상. 이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뭐냐? 나중에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딱지가 나온다고. 땅 하나에 몇 명 붙었어요? 574명이 붙었어요. 집은 0.0 몇 평, 0.0 몇 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분거래. 0.몇. 한 평단위, 한 평당. 100평이면 100명이 있으면 한 평이네. 얼마 있네? 570명이네. 이건 한 평당 0.2. 몇 평이에요. 그렇게 해서 붙어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사업 포기야, 사업 포기. 무슨 사업 하냐고. 이런 사람들 주게 되면 뭐 끝난 것이지. 이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분 합치기. 지분 쪼개기 했잖아요, 쪼개기. 지분 쪼개기니까. 이거 어쩐다? 지분 합치기. 한 명 안 만들면 어쩐다고? 사업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분 합치기 다시 해. 다시 해서 다시 사업 들어가야 돼. 이게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행위를 위원회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건설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지정 해제인데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뭐를 예를 지구 단위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지구 단위 계획을 얘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여기 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몇 년 내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기간을 몇 년 주냐? 3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덩달아서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1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때 와서 설명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역에 해제해봤자 이해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204페이지 3장 어디 갔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했다고. 지금 어디 가겠다고? 시행자. 시행자가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뭐라 한다? 실시계. 승낙을 뭐라 하고? 인가.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시행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집에 가게 되면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뭐 하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흐름 반드시 익혀야 돼. 이 흐름. 이 순서를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어떻게 신도시 어떻게 해요? 먼저 신도시 발표하고 별거 없어요. 어떻게 신도시 만들래? 이러이러한 신도시 만들래? 개발기 만들면 여기에 맞춰서 시행자가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해라.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 무슨 방식? 수용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혼용은 없지. 섞여서 하면 혼용이니까. 주 타겟은 뭐로 간다? 우리는 개발법은 주가 뭐다? 환지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땅 줄까? 말까? 줄까? 몇 평 줄까? 환지게 만들고. 두 번째 환지 예정지. 끝난 다음에 땅 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너 끝난 다음에 이 땅 줄게 라고 미리 알려주겠다. 예정지. 그리고 공사 끝났으니까 중공사 구한다. 땅끼리 바꾼다. 차이가 나는 거 돈을 정산하고 이 순서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신개발이면 그 다음에 재개발도 똑같이 붙여야 되니까. 재개발도 순서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신개발 순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 몇 번 써가지고 순서 익혀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